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밥은 먹었는데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대단한 병이나 복잡한 검진 결과에서 찾으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작은 습관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하나에서요. 오늘의 주인공은 맞아요. 바로 계란이에요. 계란? 그게 뭐 별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드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이 평범해 보이는 계란이 어떤 종류를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 속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70이 되신 정혜진 어르신이에요. 정 어르신은 오랫동안 무조건 유정란이 최고다는 말을 믿고 계셨어요. 마트에서 비싼 유정란만 고집해서 드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란 프라이를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낙담하셨어요. 선생님, 몸에 좋다는 계란을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어떤 계란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어르신은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계란을 그것도 매일 2개씩 드셨더라고요. 계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조리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기름을 줄이고 계란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하루 1개만 드셔보세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진해 볼게요. 놀랍게도 3개월 뒤 정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제가 계란 하나로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이젠 식탁에서 계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건강한 계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계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먹어야 진짜 몸에 좋은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조합과 조리법까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란을 먹고 계신가요? 만약 그 답이 그냥 마트에서 제일 싼 걸로요, 혹은 유정란이라니까요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계란 습관이 바뀌고 동시에 몸도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계란,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진짜 내 몸에 맞는 계란일까요? 정답은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한 번쯤은 껍질에 쓰여 있는 작은 글자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난각번호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날짜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시는데요. 사실은 이 번호에 계란의 생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난각번호의 가장 앞자리를 한번 봐주세요. 0, 1, 2, 3 중 하나로 시작되거든요. 공번은 유기농이에요. 항생제 없이 깨끗한 사료를 먹고 자유롭게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죠. 한 번은 방사 사육이에요. 닭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며 비교적 자유롭게 자라요. 두 번은 평사 사육, 닭장 안에서 자라지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요. 세 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식 케이지 사육이에요. 좁은 철망 안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죠.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공번이나 한 번이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윤지연 어르신은 항상 3번 계란만 드셨어요. 그냥 싸니까요. 계란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각번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1번 방사 사육 계란으로 바꿔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얼굴빛부터 다르셨어요. 요즘은 속도 덜 더부룩하고 눈도 좀 덜 침침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닭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 닭이 낳는 계란도 더 건강해져요.
그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오메가-3의 양이 더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계란은 먹는 나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50대는 아직 소화 기능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하루에 계란 한두 개는 괜찮아요. 이 시기에는 특히 호르몬 변화가 많은 때라서 계란 속의 레시틴과 콜린 같은 영양소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60대에 들어서면 소화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계란을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제가 만난 김동하 어르신은 62세이신데 항상 완숙 계란을 2개씩 드셨대요. 하지만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잦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삶는 시간을 줄여서 반숙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정확히 6분 30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자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이젠 밥도 잘 넘어가고 속이 편하네요. 계란이 이렇게 다른 음식이었나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사실 우리가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소화와 흡수는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조리법이 건강을 결정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 하나 더 있어요. 계란, 무조건 삶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딱딱해지고 노른자 주변에 회색띠가 생기면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3가지예요. 반숙 삶기, 6분 30초, 계란찜, 물을 1 비율로 섞어서 천천히 쪄주세요. 계란국, 짠맛 줄이고 가볍게 먹는 국으로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께는 더더욱요. 계란 하나도 이렇게 신경 써서 먹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드시고 계신 계란,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혹시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의 힌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계란 하나로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나이대별로 어떻게 계란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지 알려드릴게요. 50대, 호르몬 변화의 시작. 단백질과 콜린이 필요할 때 이 시기는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시기예요.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쉽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대에는 방사사육, 한번, 계란 하루 한두 개, 반숙 또는 계란찜, 아침 또는 점심 식사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이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60대, 소화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단한 단백질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항생제, 1번 계란, 하루 한 개,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 반숙, 계란찜, 계란국, 기름은 최소한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70대 이상, 에너지 보충과 소화의 균형 노화로 인해 담즙 분비와 효소 활동이 줄어들어요. 이럴 땐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피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식은 이틀에 한 개 이하, 계란찜 또는 맑은 계란국,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 사이에 소량으로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피하고 함께 부드러운 밥, 익힌 채소와 곁들여서 사실 이런 기준은 건강한 기준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 기호, 체질이 다르니까 꼭 본인에게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계란이 몸에 좋대 라는 말보다는 별표 어떤 계란을 내 몸에 맞게 조심스럽게 먹자 별표가 더 맞는 말이겠죠.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좋은 거라 해서 일부러 비싼 걸 먹었는데 왜 속이 더 불편할까요? 그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음식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계란 하나가 바꾸는 삶의 질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걸 바꾸려고 애쓰죠. 그런데요, 진짜 건강은 아주 사소한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돼요.
계란 하나를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계란 하나를 요리할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란 하나를 먹을 때 내 몸을 떠올리며 먹는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에 보내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계절까지도 건강하게 보내시는 걸 많이 봐요. 계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달라졌다는 분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밝아졌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공간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건강을 나누는 진짜 커뮤니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선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계란 조합이 알게 모르게 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지? 그 이야기도 꼭 함께 나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계란 하나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의미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계란 하나로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나이대별로 어떻게 계란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지 알려드릴게요. 50대, 호르몬 변화의 시작. 단백질과 콜린이 필요할 때 이 시기는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시기예요.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쉽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0대에는 방사사육, 한번, 계란 하루 한두 개, 반숙 또는 계란찜, 아침 또는 점심 식사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정말 좋아요.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이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60대, 소화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단한 단백질은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항생제, 1번 계란, 하루 1개,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 반숙, 계란찜, 계란국, 기름은 최소한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70대 이상, 에너지 보충과 소화의 균형 노화로 인해 담즙 분비와 효소 활동이 줄어들어요. 이럴 땐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피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식은 이틀에 1개 이하, 계란찜 또는 맑은 계란국,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 사이의 소량으로 무리한 단백질 섭취는 피하고, 함께 부드러운 밥, 익힌 채소와 곁들여서 사실, 이런 기준은 건강한 기준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 기호, 체질이 다르니까 꼭 본인에게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계란이 몸에 좋대 라는 말보다는 별표 어떤 계란을 내 몸에 맞게 조심스럽게 먹자 별표가 더 맞는 말이겠죠.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좋은 거라 해서 일부러 비싼 걸 먹었는데 왜 속이 더 불편할까요? 그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음식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계란 하나가 바꾸는 삶의 질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걸 바꾸려고 애쓰죠. 그런데요, 진짜 건강은 아주 사소한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돼요. 계란 하나를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계란 하나를 요리할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란 하나를 먹을 때 내 몸을 떠올리며 먹는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에 보내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계절까지도 건강하게 보내시는 걸 많이 봐요. 계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달라졌다는 분들,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밝아졌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공간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건강을 나누는 진짜 커뮤니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선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계란 조합이 알게 모르게 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지? 그 이야기도 꼭 함께 나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계란 하나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의미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